강대국 한국이 해군의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항공모함을 건조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항공모함의 용도입니다. 전투작전의 목적에 따라 경항공모함과 대형 항공모함의 성능 역시 차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경항공모함과 대형 항공모함의 차이에 대한 좋은 예시로 미국은 제럴드 포드의 화력을 보조하기 위해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재 배수량 4만 톤급인 아메리카는 독단적인 군사작전보단 10만 톤급 제럴드 포드와 함께 작전하며 화력 투사가 부족할 때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계의 해양을 누비는 미군에선 다양한 방식의 항공모함 운영 경험을 축적했는데요. 미국에서도 경항공모함과 대형 항공모함을 둘 다 운용해본 결과 경항공모함은 대형 항공모함과 달리 단독 작전을 펼치기가 불리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미 해군은 갈수록 비싸지는 항모 유지비를 완화하고 전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항공모함을 보조로 운용했을 뿐이며 경항공모함에 탑재되는 F-35 전투기 20여 기로 대형 항공모함과 같은 효과적인 화력 투사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죠. 달랑 경항공모함 한 척만 운용할 거면 차라리 같은 액수로 전투기와 구축함을 추가 생산하는 게 더욱 이득이라는 결론이군요. 이처럼 경항공모함에는 태생적으로 해결하기 불가능한 함재기 탑재량이 부족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단점 덕분에 대형 항공모함에서만 운용할 수 있는 조기 경보 함재기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작전 반경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설상가상으로 유지비도 대형 항모에 비해 만만치 않게 비싸다는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또한 갑판이 너무 작아 수직 이착륙기를 탑재하는 게 사실상 강제시되어서 F-35가 전투기 외에는 경항모에 탑재하기가 껄끄럽습니다. 함재기 탑재량도 적어지죠. 반면 7만 톤급 이상의 대형 항모는 KF-21 네이비 전투기는 물론이고 슈퍼호넷과 조기 경보기까지 다양한 항공기들을 탑재할 수 있는 게 장점인데요. 대형 항공모함 자체가 장기적 사업인 만큼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합니다. 특히 항모 보유론자들이 항상 중요시하는 동해의 독도 수호뿐만이 아니라 사업적으로는 이어도와 동쪽으로는 실광구라는 잠재적인 분쟁 수역 동북쪽으로는 동해에서 공해와 이어지는 한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7만 톤급 항공모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이 존재하죠. 실제로 중국과 일본은 2020년 한국군의 항모 도입 선포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으며 최근 진행되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같은 사업들은 주변국들에서도 우려를 표시한 것을 본다면 한국의 항공모함 도입 사업은 중국과 일본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애국의료제구TV 한국의 영원한 추적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더욱 강력하고 더욱 획기적인 신무기 체계가 필요한데요. 만약 7만 톤급 항공모함과 KF-21 네이비 전투기를 개발한 뒤에 배치시킨다면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시순식간에 적국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게 되죠. 화력 투사 능력이 경항공모함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상승합니다. 이처럼 대형 항공모함의 성능은 훌륭하지만 유일한 단점을 꼽자면 건조 기술력을 보유하는 게 어렵고 개발하는데 더욱 많은 핵심 기술력들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이것을 차근차근 해결하기 위해선 한국은 미국과 영국 등 여러 나라들과 긴밀한 군사기술 협력이 필요합니다. 대형 항공모함에 필요한 기술 중 첫 번째로 어뢰스팅 기어 강제 착함 시스템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육상기지에 비해 극도로 짧은 항공모함 비행갑판은 자력으로 함재기가 뜰 수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륙할 때는 캐터펄트나 스키점프대를 이용해서 고속으로 달려야 하고 착륙할 때는 비행갑판에 가로질러 놓은 와이어에 함재기에서 내린 갈고리가 걸리게 해서 강제로 잡아당겨 함재기의 운동 에너지를 흡수해버려야 합니다. 이미 이러한 얼리스팅 와이어 기술을 한국이 직접 보유하기 위하여 미국과 영국 등 항공모함 기술 보유국들과 함께 긴밀하게 협력하는 중이죠.
개발 중인 한국형 와이어는 바로 아래의 완충기와 피스톤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항공기 무게나 속도에 따른 과도한 유합이동으로 인한 온도 상승과 압력을 억제하는 신기술도 탑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항공모함에 필요한 캐터컬트 기술력을 한국이 확보해야만 합니다. 스키점프대보다 향상된 성능을 가진 캐터펄트는 장력을 이용하여 항공기를 멀리 날리는 데 이용하는 사출 장치입니다. 여기서 한국이 주목하는 기술은 증기식 캐터펄트 방식이며 관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선 미국 또는 영국과 군사적 협력을 진행해야만 하죠. 고구려 채널 특히 대한민국 해군의 각종 함선 운용 설계 및 기술과 운용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중국의 밥국사에서 기왕 만들 거면 영국이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을 만들며 얻은 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 7만 톤급 항모를 한국에 추천했으며 해외 기업 중 7만 톤급 항모에 필수적인 증기식 사출기 제작사가 사출기 판매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 건조를 맡았던 증기식 사출기의 도입을 한국에게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죠. 이처럼 F-35가 전투기를 탑재한 경항모 대신 KF-11 함재기를 탑재한 7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에 힘이 실리는 발언이 연속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만 톤급 항공모함에는 조기 경보기가 필수적입니다. 주기경보 통제기를 운영할 수 없는 항공모함은 동북아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 이 말은 대한민국의 첫 번째 항공모함에 조기 경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대형 항공모함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우리나라 네티즌들의 발언 중 하나입니다. 항공모함을 가진 해군과 그렇지 못한 해군 중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것이 해상 탐지 능력 및 사거리 문제입니다. 항공모함을 가진 쪽은 함재기의 작전 반경과 함재기의 탐색 거리만큼의 사거리를 가지며 여기서 조기 경보기까지 운영하면 더욱 늘어나는데요. 만약 국산 조기 경보기가 없다면 대형 항공모함이 있어도 반쪽짜리 성능밖에 내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국군과 방산업체는 조기 경보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답은 바로 KF-22 전투기의 전자전기 개량 사업에 있는데요. K의-11 전자전기는 한국군의 독립적인 데이터 링크 체계를 구축하는 링크계의 사업의 핵심입니다. 육해공을 넘나들며 네트워크 링크로 다양한 정보를 통합할 수 있는 국산 무기는 오직 KF-11 전자전기뿐이죠. 이러한 전자전기의 레이더를 개량해 KF-11 조기 경보기를 제작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구려 재고 순수하게 조기 경보 통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공기에 비하면 약간은 부족할지 몰라도 링크A 시스템을 통해 엘사 레이더로 즉각 찾아낼 수 있는 조기 경보기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체의 스텔스 성능에 따른 생존성과 강력한 센서 능력을 고려하면 기존 조기 경보기보다 더욱 나은 부분도 있죠. 그러기에 한국이 추진하는 항공모함은 아무리 작아도 6만 5천 톤급의 재래식 항공모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좀 더 힘을 얻는 주장으론 프랑스 항공모함과 유사한 원자력 추진 항모입니다. 고구려 채널. 지금 당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라 고농축 핵물질을 사용할 수 없어 고효율의 원자로를 쓸 수 없지만 한국형 항공모함이 배치되는 2030년이면 협정의 개정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핵 추진으로의 개량을 염두에 두고 건조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항공모함의 건조를 비난하는 일각의 주장들이 중요한 이것을 읽고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항공모함을 제조하는 2030년대에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더욱 성장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은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놀랍도록 부강해졌고 20년 전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금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의 수준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계가 놀라워할 만큼의 훌륭한 성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만 톤급 항공모함 건조는
한국 해군에 필수적이며 기술력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미국과 영국 등 군사기술 협력이 필요합니다.